안녕하세요. 수채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바로 그 스케치를 망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스케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필수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스케치가 참 어렵죠. 어쩌면 제가 많은 영상에서 스케치하며 반복되는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으로 스케치 잘하는 방법에 대해 쭉 설명드려보고 모두 스케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참고로 저는 색칠만큼이나 스케치하는 시간이 짜릿하게 재미있거든요. 특히 복잡한 스케치가 더더욱 재미있는데 좀 변태 같나요? 여러분들도 제가 스케치 변태로 만들어 드릴 테니 모두 눈 크게 뜨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스케치를 망하는 이유 첫 번째, 그림을 시작하시기 전에 상하 좌우의 여백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오리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한 그림을 중앙에 위치하게 그려주는 게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큰 덩어리를 잡기 전에 상하 좌우의 간격이 비슷한지 체크하시고 덩어리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의 비율이 정비율이 아닌 경우에는 위아래의 여백을 비슷하게 잡고 좌우의 여백을 비슷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여백의 비율을 설정해 두고 스케치를 시작하시면 그림을 정중앙에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게 그리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의도치 않게 센터에서 벗어나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스케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시작이 막막하시죠? 그래서 보통은 기준 없이 그리고 싶은 것부터 시작을 해나가실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시작해 나가시면 전체적인 구도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먼저 큰 덩어리를 잡은 후 그 다음 작은 덩어리, 이렇게 점점 세분화를 시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덩어리는 기본적으로 원의 형태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림의 세부적인 굴곡을 처음부터 그려나가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기본적인 원의 형태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굴곡 다 찾아서 잡아 놓으셔도 무조건 틀리거든요. 나중에 또 고치고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묘사는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만약 하나의 꽃을 크게 그리시는 거라면 각 꽃잎에 분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꽃송이를 그리신다면 꽃마다의 덩어리를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스케치 하실 때 다들 어떤 연필을 사용하시나요? 당연히 미술용 연필 4B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물론 소묘로 그림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연필로 명암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색이 진한 4B를 사용하는데요. 식물이나 꽃 수채화 밑그림을 그리실 때는 절대 진한 연필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스케치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이 필요한데 진한 연필로 스케치를 하다 보면 연필심이 번지면서 종이가 지저분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한 연필로 스케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샤프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스케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샤프는 심이 얇기 때문에 힘 조절이 안 되면 종이가 패여서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숙련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HB 연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필선을 너무 진하게 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묘사할 때보다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아나갈 때 그리는 선들은 나중에 지원해야 할 보조선들이기 때문에 특히 연하게 그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선을 연하게 그리는 것조차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때는 연필을 너무 가까이 잡고 그리시면 선이 진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좀 뒤쪽을 잡고 살살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살 그리는 선들은 지우개로 깔끔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종이가 더 깨끗하겠죠. 그리고 묘사할 때 진하게 그려진 선들은 나중에 떡지우개를 이용하여 선을 연하게 하셔도 되니 모두 떡지우개 하나씩은 구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 스케치를 하실 때 주변의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씩 완성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답니다. 주변의 것들과 비교를 하며 그려야 원본과 거의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하나씩 완성을 해버리면 전체적인 구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꽃잎 하나를 그릴 때 그냥 동그란 꽃잎이구나 하고 계속 관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옆에 잎의 위치가 틀리게 되고 그 옆에 잎도 틀어지고 계속해서 전체적인 형태가 틀어져 버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의 여백도 꼭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백도 하나의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저도 사물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땐 여백의 공간으로 위치를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 주변의 객체와 비교하며 그리기, 여백 체크하며 그리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것도 제가 귀에 인이 박히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저분한 선 정리하며 그리기. 이것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요. 생각보다 선 정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선 정리 좀 하자 하고 조금 뒤에 보면 생각보다 여전히 스케치선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답니다. 선 정리만 잘해주셔도 채색 후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선은 두세 개가 아닌 딱 하나만 남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스케치를 망치는 이유를 5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느낀 점을 간추려서 설명드렸으니 스케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서도 스케치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전으로 다양한 꽃들의 사진을 보며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